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황혼기,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혹시 쓸쓸하고 외로운 노년을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노년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올해 72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면 집에서 손주들이나 돌보며 조용히 지내실 거라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김 할머니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한강공원으로 달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요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아침 운동을 하고 근처 카페에서 모닝커피를 즐기십니다. 점심때가 되면 컴퓨터 학원으로 향하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영상 편집을 배우고 계십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고요? 천만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어요. 한국 전쟁 때 피난 갔던 이야기, 보릿고개 시절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까지 말이에요. 김 할머니의 눈빛은 20살 청년 못지않게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노년을 더 흥미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만들어줄 7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평생 학습자가 되세요. 여러분, 배움의 나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65살에 퇴직하신 후 뭔가 허전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회사에 다니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지나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영어회화 수업을 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기회가 없었던 박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도 헷갈리고 발음도 어색했지만 선생님과 동료 학생들의 격려 속에서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박 할아버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명소를 소개해주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온 관광객 가족과 친구가 되어 지금도 이메일로 안부를 주고받으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영어를 배우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이 넓어진 느낌이랄까요? 이제 외국 뉴스도 보고 영화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30% 이상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외국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서예, 컴퓨터, 요리, 역사,
문학 등 선택지는 무궁무진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아져서 집에서도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포털에는 무료 강좌가 수백 개나 있고 각 구청이나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실버 청강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 젊은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70살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이 할머니는 평생 글을 모르는 것이 한이었다고 합니다.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어도 읽지 못해 마음이 아팠고 병원에 가서도 안내문을 읽지 못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복지관 한글 교실에 등록한 후 매일 2시간씩 공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야, 는, 니틱도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1년 만에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내시고 일기도 쓰신다고 합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 안내문도 읽을 수 있고 휴대폰 문자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환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배움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걸 제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그 설렘이 우리를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무엇이든 배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취미를 찾으세요. 여러분, 취미가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바빠서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일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68살에 사진 촬영을 시작하셨습니다. 손주가 선물해준 디지털 카메라로 처음에는 그냥 주변 풍경을 찍으셨는데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는 모습,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들, 빗방울이 맺힌 꽃잎 등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렌즈를 통해 보니 새롭게 보였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고 주말마다 출사를 다니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출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최 할아버지의 작품은 지역 사진 공모전에서 여러 번 수상했고 개인 전시회도 2번이나 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그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골목길도 이제는 멋진 피사체로 보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즐거움을 찾을 줄 몰랐습니다. 취미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등산, 수영, 탁구, 배드민턴, 스케이트볼 등이 있고 예술을 좋아하신다면 그림, 서예, 도자기, 꽃꽂이, 노래, 악기 연주 등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목공예, 뜨개질, 바느질, 종이접기 등도 좋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미자 할머니는 71살에 우쿨렐레를 시작하셨습니다. 작고 귀여운 악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음악을 전혀 모르셨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며 독학으로 연습하셨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코드를 잡기 힘들었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한 결과 1년 만에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우쿨렐레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매주 모여서 함께 연주하고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해 공연도 하십니다. 김할머니의 우쿨렐레 소리를 들으며 치매 어르신들이 옛날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합니다. 악기를 배우면서 제 인생에 음악이 들어왔어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곡을 연습할까 생각하며 설렙니다. 손가락 운동도 되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일석이조죠. 취미는 우리를 사회와 연결해 줍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50% 낮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동호회도 많아서 집에서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페이스북 그룹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악기를 배워, 늙어서 무슨 춤을 춰, 이런 말들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즐겁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취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이든 시작해보세요. 관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일단 해보는 겁니다. 맞지 않으면 다른 것을 시도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면 분명 내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노년 지루함과는 거리가 먼 활기찬 시간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을 지키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꼭 병원에 자주 가거나 비싼 약을 먹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을 만듭니다. 전주에 사시는 정민호 할아버지는 올해 75살이지만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넘게 걷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안 걸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걷기는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신발만 신으면 됩니다.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어요.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스트레칭 등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스쿼트를 하거나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춘천에 사시는 박순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유튜브를 보며 실버 체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따라하기 힘들었지만 3개월 정도 하니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엔도르핀이 나온다고 하던가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니까 재미도 있고 서로 격려도 되고요.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단백질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것이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세요.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태식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직접 채소 주스를 만들어 드십니다. 당근, 사과, 양배추, 샐러리 등을 갈아서 드시는데 이것이 건강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10년째 이렇게 드시는데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약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론 맛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참을 만해요. 덕분에 병원 갈 일이 없으니 약값도 아끼고 좋아요.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자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운 질병도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세요. 원주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는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몇 년 전 검진에서 대장 용종을 발견해 제거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암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기검진 덕분에 목숨을 건진 셈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검진은 꼭 받아야 해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습니다. 검진 받는 것이 귀찮고 무섭기도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더 걷고, 오늘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오늘 조금 더 일찍 자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50% 높다고 합니다. 안산에 사시는 홍길동 할아버지는 퇴직 후 집에만 계시다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셨습니다.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가족들과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걱정이 된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해 동네 노인정에 나가 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몇 번 가다 보니 친해지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노인정에 나가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고 거기서 바둑도 두고 윷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나가는 것도 좋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는 일인데 할머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이야기 할머니라고 부르며 좋아하고 할머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십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함과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저에게 더 큰 선물을 주는 셈이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페이스북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유튜브로
취미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디지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박미선 할머니는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이제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하십니다. 전국에 흩어져 사는 친구들과 카톡 단체방을 만들어 매일 안부를 나누고 옛날 사진을 공유하며 추억을 나눕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손주가 천천히 가르쳐줘서 이제는 제법 잘 쓰게 됐어요. 멀리 있는 친구들과 매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얼굴은 못 봐도 마음은 가까이 있는 느낌이에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너무 간섭하거나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최동훈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매주 일요일 저녁 화상통화를 하십니다. 서울, 부산, 대전에 각각 사는 세 자녀가 모두 모여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근황을 듣고 손주들 얼굴도 보며 가족의 정을 나눕니다. 자식들이 다 바쁘니까 자주 만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얼굴 보며 이야기하니 좋아요. 서로 건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고요. 가족끼리 자주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 친구를 못 사귈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요리 교실 등 어디서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면 웃음이 생기고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부터라도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퇴직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아직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장수만 할아버지는 70살에 마을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도서관에 나가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도우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십니다.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할아버지는 이 일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저를 보면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요. 제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반짝이는 눈으로 듣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의미 있는 일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자원봉사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을 돕거나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오명희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 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어르신들의 손톱을 깎아드리고 손 마사지를 해드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손을 잡아드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가 큰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재능 기부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수였다면 목공예를 가르치고, 요리사였다면 요리를 가르치고, 선생님이었다면 공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철민 할아버지는 40년간 전기기술자로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 그 경험을 살려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전기 수리를 해주십니다. 고장난 전등을 고치고 콘센트를 교체하고 누전을 점검하는 등의 일입니다. 한 달에 10집 정도 방문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십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제게는 간단한 일인데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니 기쁩니다. 아직 제 기술이 쓸모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창작 활동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것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꼭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후손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한영자 할머니는 75살에 자서전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 전쟁을 겪고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계십니다. 한 페이지 쓰는데 며칠씩 걸리지만 천천히 꾸준히 쓰고 계십니다. 제 인생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혜, 재능은 여전히 귀중합니다. 그것을 나누고 베풀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노년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늙어서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지지만 인생의 황금기를 누린다고 생각하면 설레게 됩니다.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제주에 사시는 고순덕 할머니는 올해 81살입니다. 허리도 구부정하고 귀도 잘 안 들리지만 항상 웃으시며 긍정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나이 먹는 것도 복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까지 살지 못하잖아.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십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인데 때로는 맛있는 아침밥을 먹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같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사한 것을 찾다 보면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면 불평할 것이 사라져요.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행해지지만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행복해집니다. 나이 들어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실제로 건강에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더 강하고 심장병 발생률이 낮으며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입니다. 강릉에 사시는 남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을 거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건강하고 행복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하루가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일이 생겨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정말 나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항상 긍정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힘든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화날 때는 화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초에 사시는 윤미경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1년간 깊은 슬픔에 빠져 계셨습니다. 매일 우시며 집에만 계셨는데 어느 날 문득 남편도 내가 이렇게 우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인정하되 거기에 갇혀 있지 않는 거죠. 남편과의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남편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때 저렇게 하지 말 걸 하며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을 즐기고 앞으로를 기대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거제에 사시는 배상훈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킨 것이 평생 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요. 대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식들을 응원하는 것.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웃어 넘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선택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한 것을 3가지씩 찾아보세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7번째,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미뤄야 했지만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경주에 사시는 서미란 할머니는 75살에 전국 일주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꿈이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제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겠다 싶어 배낭을 메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한 달에 한 지역씩 방문하는데 벌써 1년째 여행 중입니다. 부산의 해운대, 여수의 밤바다, 강원도의 설악산, 전주의 한옥마을 등을 다니며 사진도 찍고 일기도 씁니다. 각 지역의 맛집을 찾아다니고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여행하는 게 무섭고 외로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너무 자유롭고 신나요.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에요. 꿈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꿈이라도 괜찮습니다. 책을 한 권 쓰는 것, 악기를 배우는 것,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 손주에게 뜨개질로 옷을 만들어주는 것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택에 사시는 조성환 할아버지는 71살에 마라톤을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지만 무릎이 안 좋아 포기했었는데 수술 후 회복하면서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1km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1년 만에 10km를 완주했습니다. 목표는 내년 서울 마라톤 하프 코스 완주예요. 제 나이에 무모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설령 못해도 괜찮아요.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우니까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실패가 무섭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가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이제는 실패해도 잃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 사시는 이경숙 할머니는 73살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평생 남편이 운전을 해줘서 필요 없었는데 남편이 아프시면서 본인이 운전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필기시험에 3번 떨어지고 실기시험에 2번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험 보는 게 부끄러웠어요. 떨어질 때마다 좌절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5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어디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등 무엇이든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논산에 사시는 최윤석 할아버지의 버킷리스트에는 20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손주들과 캠핑 가기, 아내와 제주도 여행하기, 하모니카 배우기, 텃밭 가꾸기, 자서전 쓰기 등등. 벌써 10가지를 이루셨고 나머지도 차근차근 실천하고 계십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나니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오늘은 이것을 하자, 다음 달에는 저것을 하자 하며 계획을 세우니 설레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바쁘게 살 줄 몰랐어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 함께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수에 사시는 한미숙 할머니는 70살에 합창단에 가입하셨습니다. 평생 노래를 좋아했지만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용기를 내어 도전했습니다. 합창단에서 만난 동료들과 매주 연습하고 분기마다 공연을 하며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해요. 다른 생각은 다 사라지고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게 돼요. 합창단 식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노래할 때의 그 벅찬 감정,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것이고 꿈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노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평생 학습자가 되세요. 배움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여러분을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찾으세요. 취미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매일을 기다려지게 만듭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셋째,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기초입니다. 넷째,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외로움을 막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섯째,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원봉사든 재능 기부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일곱째, 꿈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 7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아니 그중 일부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85살 장명희 할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80살에 스마트폰을 배우고 82살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으며 83살에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구독자 5만 명을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이 나이에 왜 이런 걸 하느냐고. 제 대답은 간단해요. 왜 안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못할 이유를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자,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에는 할머니의 일상, 요리법, 인생 이야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구독자들이 할머니를 보면 용기가 나요. 저도 나이 들어서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댓글을 남깁니다. 할머니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힘을 얻으십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기뻐요. 나이가 들어도 삶은 계속되고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그만큼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갖춘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든, 취미를 시작하든, 친구에게 연락하든, 산책을 나가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